안녕하십니까. 특검을 했던 이제 박영수인데 참 추잡한 자입니다. 이자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특검했던 박영수 이자가 이제 재판이 어제 1심 구형이 있었는데요. 33부니까 김동연이가 하니까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워낙 판사가 워낙 이게 실력도 없고 논리도 없고 형편없는 게 정치 판사다 보니까 김동연이가 과연 이게 박영수에 대해서 어떻게 형을 때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리 좌파 판사라도 박영수는 이제 굳이 봐줄 이유는 없겠죠. 아마 유죄가 나올 걸로 중형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박영수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2년. 아마 김동연이가 이제 2월 13일 선고, 2월 13일 이거 선고하고 이제 딴 데로 가지 않을까. 빨리 떠나버리대요. 이재명 재판 지금 대장동부터 본 재판 맡고 있는 김동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박영수를 선고하는데요. 김동연이가 이게 박영수까지 봐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재명이는 봐줬지만. 근데 언론마다요. 이게 정확한 혐의를 이게 써놓은 제가 기자를 못 봤어요. 제가 이게 법정이고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기자들 혼 많이 냅니다. 옛날에 조선일보 출입하는 기자한테도 제가 옛날에 전화해가 야, 이게 기자가 이렇게 엉터리를 쓰면 되느냐고 몇 번 혼내고 위에 데스크에 알려주고 그랬는데요. 박영수 혐의를 정확하게 취재한 기자가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이 뇌물죄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뇌물죄. 제일 먼저 박영수가 이제 이사회 의장을 했잖아요. 거기 은행에 사회이사를 하면서 이사회 의장을 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금융기관이 되잖아요. 금융기관. 그때 직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은행 나중에 바뀌지만 우리은행이 이제 이사회 의장을 합니다. 그게 2014년쯤 될 거예요. 대장도 한참 터질 때 2014년. 그때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하나은행이 들어가죠. 하나은행. 근데 우리은행에서 이제 대장동 1당입니다. 대장동 1당한테 이제 우리은행이 참여를 시켜주겠다. 금융기관의 이사장이니까 이게 특가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 민간인은 뇌물이 안 되는데 금융기관 종사자는 이게 된다는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라도 이게 이사회 의장이니까 금융기관 직원으로 보는 거, 임직원으로. 그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들어가겠다. 그럼 이게 그때 얼마 달라? 바로 이제 200억 있잖아요. 200억을 이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받은 게 아니고 200억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0억은 대지에다가 단독주택 지주고 100억은 이게 8층짜리 상가 있잖아요. 그게 남는다고 8층짜리 상가로 해가 주겠다고 막 설명하잖아, 정영학이가. 이런 식으로 이게 200억 약속만 해도 뇌물은 기수입니다. 그럼 이게 200억 약속이 기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상 참작으로 이게 안 받은 거니까 형은 좀 깎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게 하나의 범죄입니다. 다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다 별개 여러 개가 제되는 거예요. 200억 약속. 그게 첫째 뇌물 약속죄입니다.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겠다고 의사표시해도 기수입니다. 200억 약속.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돈을 그럼 이게 어떻게 받느냐. 실제 받아간 거는 이제 200억 약속한 거고 박영수가 변협회장을 나가요. 박영수가 이제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3번에 걸쳐서 밑에 양재식 변호사라고 있죠. 특검보 했죠. 아주 이게 최측근 변호사예요. 양재식 변호사도 7년 구형됐어요. 7년. 그러니까 이제 양재식 변호사가 변협 회장 선거하니까 선거운동을 책임지다 보니까 일단 이게 선거운동하는데 급하니까 돈을 3번에 걸쳐 3억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실제 받아간 게 첫째 3억이에요. 그는 2014년에 변협. 그럼 이게 3억 수수가 되잖아요. 200억 약속, 3억 수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은행이 빠지잖아요.
하나은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약속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200억 줄 수는 없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그 김만배하고 이제 다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그래도 박영수의 역할이 있거든요. 박영수가 이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 땅을 수용하고 보상하고 이럴 때 그 법률 자문을 해주니까 박영수가 또 힘이 필요하잖아요. 검찰이 또 잘 나가고 뭐 할 때 그랬으니까 인맥이. 그래서 이제 그 200억을 처음에 했다가 약속을 이게 50억 클럽. 그래서 50억 약속으로 액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적으로는 200억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그것도 범죄예요. 그 다음에 그 50억을 이제 주기로 최종 합의가 돼요. 법률 자문 형식으로. 땅 보상금이 1조니까 거기에 이제 자문하는 걸로 해서 50억. 근데 50억을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김만배의 그 잔머리가 또 나옵니다. 참 이게 진짜 그 꼼수는 어떻게 하느냐. 5억을 먼저 줘요. 5억을 줘가지고 그 돈을 박영수가 5억을 투자하는 걸로 해. 그 다음에 투자 수익금으로 50억을 주는 거야. 와, 투자하는 종잣돈 5억을 뇌물로 줘. 그 다음에 그 5억을 보내, 다시 화천대유로. 그럼 5억을 투자한 게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 10배로 투자 수익금으로 해가 50억을 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럼 이게 50억 주기라는 약속이 또 그게 범죄 기소예요. 그 다음에 5억을 받은 게 뇌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변협선거할 때 받은 3억, 그 다음에 5억을 받은 게 뇌물이니까 뇌물 8억이 되는 거예요. 8억이. 받은 거는 8억. 약속은 200억과 50억 두 번.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재미난 게 또 있어요. 돈을 이게 이제 50억 자꾸 안 주고 막 하니까 이제 뭐 좀 미리 급하니까 조금씩 받아가는데 어떻게 받아가느냐. 딸이 있어요. 박영수 딸이 그게 월 400만 원씩 받고 취업을 시켜요. 딸이. 그러면서 이게 그 딸이 아파트도 하나 받죠. 대장동. 그 우리 아파트 하나 할 때 박영수 딸도 받아요. 그것도 이게 문제인데. 근데 딸한테 돈을 이게 가수금으로 주면서 11억을 줘요. 그러니까 딸이 11억을 빌려오는데 그거 갚나요? 안 갚지. 나중에 50억에서 까마되니까. 그러니까 딸이 가수금 형태로 이게 그 가지급금이죠. 가지 빌려주는 거니까. 하여튼 대여금 정확하게 직원이니까. 박영수 딸이 월 400 빼고 아파트 하나 주고 특혜 빼고 11억을 딸한테 대여금으로 빌려주는 식으로 처리해놔요. 안 갚으면 되니까 나중에 까마되니까. 그게 11억이에요. 그러면 총 받은 게 얼마죠? 총 받은 게 변협 선거할 때 3억. 그 다음에 그 50억 종잣돈 만들려고 5억, 8억. 그 다음에 딸이 11억, 19억이에요. 19억. 실제 받은 거는. 그 다음에 약속은 200억. 그 다음에 50억이에요. 이게 박영수의 힘입니다. 그래서 12년이 놓은 거예요. 근데요, 양재식은 7년 놓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럼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어제 검찰 구형이에요. 노잖아요. 검찰 구형에 박영수는 12년 구형에 추징금이 17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양재식은 7년 구형에 추징금이 1억 5천. 그러니까 1억 5천하고 17억 5천 더하면 19억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변협 선거한다고 3억 가져갈 때 반씩 나눠 쓴 것 같아. 양재식이 1억 5천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양재식 변호사한테 1억 5천 추징하고 그 다음에 박영수는 5억에 딸 11억 하면 16억에 그때 3억의 절반. 딱 둘이 합치면 19억이잖아요. 여기 딱 떨어지게 되는 추징금이 누가 가져갔느냐. 이게 정확한데 이걸 정확하게 쓴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크게 그 박영수는 200억, 50억 약속 2개. 그 다음에 실질 받은 돈은 3억, 5억, 11억, 19억이고 아마 변협 선거는 1억 5천을 양재식에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박영수한테 17억 5천 추징. 그 다음에 양재식은 1억 5천 추징. 이렇게 그 어제 구형과 추징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야, 참 이게 박영수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박영수가 이제 그 가짜 수산업자 있잖아요. 가짜 수산업자 그 김태우죠. 동명이인. 동명이인입니다. 김태우 씨. 거기에 그 또 이제 그 차량을요. 가짜 수산업자한테 그 포르쉐인가 뭐 차량 있잖아요. 차량. 이걸 이게 그 몇 달 탔잖아요. 그걸 이게 그 이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야, 이게 뭡니까?
포르쉐를 이게 누구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부인은 차도 있고 본인도 있을 텐데 뭐 애인 줬다는 애인이 타겠다는 말도 있고 이게 그 336만 원인가 봐 렌트비가.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란법으로 징역 4개월에 또 집행유예 그 1년 이게 있고요. 거기에 또 12년 구형을 받은 이런 자가 이제 그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입니다. 아마 이 박영수는 뭐 최후 진술할 때 보니까 좀 애매해. 검찰은 준엄하게 농고를 하는데 특검이 이러면 되느냐? 박영수는 이래 마지막에 최후 진술에 삶과 일생을 정리하며 지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살겠다. 이게 뭔지 운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살겠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반성한다는 건지 뭐 이게 다툰다는 건지 뭐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제 말은 이런 자가 우리 정말 그 10원 하나 안 받은 깨끗한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이게 뭐 처음에 45년 뭐 구형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이것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정유라 씨가 지 말처럼 탄다 해서 말 탄 걸 뇌물이라고 막 엮더니 그러면 이게 자기는 포르쉐는 지차처럼 타고요. 포르쉐. 그 다음에 그 대장동 일동한데 처음에 200억, 그 다음에 50억. 이걸 따라 이러면 이렇게 11억 받아오고 또 이게 5억 받고 선거한다고 3억 받고 이게 뭡니까 이거. 참 이게 부끄러워. 이런 자가 온갖 깨끗한 참 이렇게 특검하는 이런 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 50억 클럽 지금 현재 검찰이 곽상도하고 박영수 그 다음에 권순일의 그 일부 혐의 변호사법 이것만 이게 돼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50억 클럽도 있죠. 거기에 그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50을 갚았다 해가 김영란법으로만 기소가 그것도 좀 아쉽고요. 권순일도 아쉽고 그 다음에 그 김수남이나 최재경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데 50억 클럽도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50억 클럽은 우리 사법 역사상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권순일부터 뭐 전부 검찰총장, 대법관 이런 분들이 다 김만배 로비에 50억씩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법조 역사상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번에 그 박영수 이제 그 단죄가 되면요. 남아있는 50억 클럽들도 철저하게 그 수사를 통해서 엄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박영수 이런 게 그 위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그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